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다소 식상할 수 있는 캔디 캐릭터도 이 배우의 옷을 입으니 달라졌습니다. 바로 일타 스캔들을 통해 힘을 빼고 유쾌함을 더하고 있는 전도연 씨 이야기인데요. 어떤 캐릭터를 맡든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전도연 씨. 그리고 복귀를 앞두고 있는 또 한 명의 연기파 배우 김희애 씨의 인생 키워드까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알고 보면 신기한, 흥미로운, 놀라운 그 이야기, 스타 잡학 사전. 오늘 들여다볼 스타는 바로 우리 주위를 스며들게 하고 끌어들이게 하고 되게 밝게 빛이 나게 하는 그런 무공해 같은 그런 신선함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반짝반짝 빈다는 매력을 장착한 두 명의 톱배우 전도연, 김희애 씨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드라마 퀸들의 모든 것을 스타 잡학 사전에서 펼쳐봅니다. 먼저 많은 이들의 롤모델로 손꼽히는 칸의 여왕 전도연 씨부터 만나볼까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한 전도연 씨의 국보급 연기력. 그 시작은 바로 1997년작 접속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대종상과 청룡 영화상 신인상을 휩쓸었던 그녀는 하이틴 스타 이미지를 벗고 연기파 배우 반열에 들었는데요. 이후 내 마음의 풍금, 스캔들, 너는 내 운명 등 수많은 히트작을 탄생시키며 빌드업을 마친 전도연 씨. 그리고 마침내 2007년 영화 밀양을 만나 그녀의 연기 인생이 크게 뒤바뀌죠. 아무리 감독님이 정말 그지 옷을 입혀놓고 그지 분장을 하고 길거리에 앉아 있어도 나는 전도연일 수밖에 없는데 자꾸 어떻게 해야 전도연을 벗을까 되게 혼란스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왜 나를 캐스팅해서 갖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역대급 연기를 펼친 그녀. 저는 되게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영광스럽고요. 되게 설레이기도 하고 네, 기뻐요. 그렇게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지만 전도연 씨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연기 변신으로 입지를 탄탄하게 다진 그녀는 모든 배우들이 같이 연기하고 싶은 배우로 손꼽히게 됐다는 사실. 도윤우라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 보고 야 이거 뭐 읽을 필요도 없어 던지면서 전도연 선배님하고 같이 영화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그것이 또 멜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영화였습니다. 저 시나리오 덮고 바로 전화했어요. 하겠다고. 레전드 연기력과 맞먹는 남다른 카리스마의 소유자 전도연 씨. 그 전에 소문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소문이었나요? 무섭다. 진짜 유명하시잖아요. 여장부시다. 영화 물의 하늘 연출한 오승욱 감독은 처음부터 그녀의 카리스마에 기가 죽었다는데요. 사실 이게 캐스팅 과정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었는데요. 도연 씨가 이 영화를 갖다가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단한 배우하고 일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생애 큰 영광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가 무지하게 혼났어요. 오스카의 선택을 받은 명배우 윤여정 씨 또한 피할 수 없었던 그녀의 카리스마. 저는 이제 너무 오래된 배우기 때문에 신인 감독하고 할 때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 고생시키는 거 너무 알기 때문에. 근데 결심을 한 지는 좀 꽤 돼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도연이가 노리고 꼭 같이 하자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전도연 씨에게 넘어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출연한 그녀. 치매 걸린 노인을 연기하는 어려움도 전도연 씨 덕분에 해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치매를 감독님도 안 걸려봤고 나도 안 걸려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갖고 너무해서 도연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때는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맨날 느닷없는 소리 잘하잖아. 그냥 그렇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연이 지도 편달 아래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의 풍금 이후 영화 협녀에서 재회한 이병헌 씨도 전도연 씨의 카리스마에 놀란 눈치였는데요. 촬영장에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뵀는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다네요. 여배우들의 순수함이라는 게 있는데
전도연 씨는 그런 순수함을 끝까지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굉장히 좋은 배우로 많은 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학원 하나만 끊어줬어. 일타 채취할 거. 일타 채취할? 고등학생 딸을 위해 사교육 전쟁터에 뛰어든 반찬가게 사장과 수학 1타 강사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1타 스캔들. 전도연 씨는 전직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이자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행선 역을 맡아 프라하의 연인 이후 무려 17년 만에 로코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너무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랜만에 이런 밝은 대본을 받아서 재밌다와 그리고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이런 그녀의 고민을 타파해 준 건 바로 상대 역으로 함께한 정경호 씨였는데요. 이 작품에 처음부터 잘 들어가지 못하고 좀 망설이고 좀 그러고 있을 때 사실 정경호 씨가 저를 좀 이끌어주긴 했어요. 정경호 씨 때문에 좀 제가 현장에 또 빨리 적응하는 것도 있고요. 되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덕분에. 반대로 정경호 씨 또한 전도연 씨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요. 저는 사실 이 전도연 선배님이랑 같이 하면 어때라는 질문을 제 지인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저한테 질문해서 한 500번째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배님 하는 연기도 보고 선배님 드라마 연구를 보면서 변하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되게 잊고 있었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저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작품이 정말로 저한테는 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해도 역시 어떤 배우와 함께든 환상적인 케미를 만들어내는 전도연 씨입니다. 안방극장의 드라마 퀸 자리를 차지한 전도연 씨에 이어 이번엔 OTT 플랫폼의 드라마 퀸 자리를 노리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퀸 메이커로 돌아올 김희애 씨인데요. 지금 우리는 그녀를 퀸으로 칭하지만 사실 그녀에겐 아주 오래된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하이틴 스타, 즉 10대들의 우상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본인이 봐도 예뻤는지 늘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는 그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광고 모델로 데뷔. 이듬해엔 영화 20회 첫째 날로 연기 활동까지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 때 갖지 못할 많은 경험을 해서 또 그 나이 또래 해야 될 거를 놓치긴 했지만 오히려 빨리 성숙하고 저로서는 굉장히 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풋풋함과 사랑스러운 외모로 하이틴 영화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그녀. 그러나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안방극장으로 무대를 옮겼고 드라마 여심에서는 무려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주인공 자리를 꿰차게 되는데요. 1992년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는 당시엔 꽤나 파격적이었던 독립적인 여성상 후남을 연기하면서 톱스타 반열에 오른 그녀. 덕분에 고 최진실, 최시라 씨와 함께 90년대 초반 여배우 트로이카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저 자신도 제가 배우라고 이렇게 딱 안 느껴지고 그냥 방송 탤런트다 뭐 이렇게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돼가면서 참 너무 제가 직업을 잘 선택했구나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러나 1996년 결혼과 동시에 활동이 줄어들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던 그녀.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는지 2003년 드라마 아내로 안방극장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제 나이에 한국에서 여배우로 활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요.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또 많이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쉬지 않고 크게 한 방씩 터뜨린 덕에 원조 하이틴 스타가 아닌 영원한 하이틴 스타로 불리게 됐습니다.
영원한 하이틴 스타로 불리려면 작품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자기 관리인데요. 먼저 그녀는 주름 하나 없이 윤기가 흐르는 물광 피부로 유명하죠.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피부가 아니었고 그냥 보통 피부였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정말 칭찬은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한다고요. 계속 더 신경 쓰게 되고 조심하게 돼요. 하여튼 뭐 관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집에 들어가면 팩 같은 거 되게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바람 많이 맞았을 때는 수분팩을 꼭 하고 잡니다. 예, 그리고 모든 안티에이징과 뷰티에 다 관심을 기울이고 뭐가 요즘 좋아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수분팩은 물론 주기적으로 피부과를 방문한다는 그녀.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 자리를 무려 13년간 유지해오기도 했습니다. 촬영하면서도 그렇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줌 허리와 44 사이즈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매일 빼먹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그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몸무게를 체크하고 밥을 먹을 땐 매번 한 숟가락씩 덜 먹는 게 습관이 됐다는데요. 유지라고 하는 거는 글쎄 뭐 너무 여러 가지겠어. 뭐라고 딱 한 가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일을 계속 놓지 않고 하니까 어떤 뷰티도 계속 하게 되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또 건강해지게 되는 것 같고요. 지루할 정도로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어떤 힘이 되고 저축이 되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 건강과 모든 것이요. 예. 계속해서 연하의 남자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자기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는 그녀. 자꾸 눈이 높아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저는 사실 그 젊은 친구들 보면은 남자라고 느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연하를 만나? 어떻게 그러지 그랬는데 자꾸 보니까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눈이 높아져가고 큰일 났어요. 눈이 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김희애 표 연상 연하 로맨스가 이렇게나 재밌는데 말입니다. 그녀는 자기 관리도 특급이지만 사생활 관리도 특급입니다. 평소 개인사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그리 알려진 게 많지 않은데요. 1996년 당시 유망한 벤처 기업인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형부의 소개로 만났다는 그녀. 첫인상은 썩 좋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말없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던 남편의 손을 보고 반해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인연이라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그렇고 또 앞으로 쭉 이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년간의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긴 뒤 2살 터울로 두 아들을 출산한 그녀. 허나 육아와 연기를 동시에 해야 했기에 세심하게 챙기는 엄마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일할 때는 전혀 아이들을 케어를 못하니까 뭐 빵점이죠. 근데 집에 있다고 해서 또 잘하느냐. 저 짜증을 막 부리고 애들한테 이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도와줄수록 애들이 잘 되냐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애들이 강하게 키우려고요. 그래서 빵점입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두 아들을 한 발짝 뒤에서 응원하며 배우 생활과 동시에 운동, 여행, 요리를 즐기고 있는 그녀. 그녀의 요즘 소확행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누워 OTT 작품들을 보는 거라고 하네요. 실제로는 더 평범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실망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평상시는 더 너무나 평범해서 또 드라마 밀회 덕분에 배우기 시작한 피아노는 취미가 됐고요. 한 번 시작한 영어 공부는 꾸준히, 가끔은 아들들에게도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 똑똑한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 외우다 보면 어느새 정답이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앞뒤 생각하고 정답을 적어주신 대로 그냥 수험생처럼 열심히 한 번, 두 번, 10번 그 이상 외우다 보면 항상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수험생처럼 외우고 또 외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머나먼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 같다는 그녀. 네, 목표는 간단합니다.
가늘고 길게 한 80살까지 불러만 주신다면 작은 역할이라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는 것이 얼마나 선택받은 운명이라는 거를 점점 느끼게 돼서 끝까지 좀 오래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배우 김희애의 연기 저희도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곧 선보일 퀸 메이커에서도 멋진 연기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타의 사생활. 제 설레었던 마음이 현실이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었고요.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선이 많다 보니 이들의 사생활이 의도치 않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갖가지 설들이 난무하며 마녀 사냥으로까지 변질되는 상황. 또 저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누를 끼치지 않을까. 최근 이슈가 된 스타들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촬영 전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더 잘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고 싶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인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열애 공개로 모두를 놀라게 한 송중기 씨. 곧바로 그의 열애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는데요. 과거 송중기 씨가 한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거론한 이름이 연인과 반려견을 지칭한 거라는 추측이 더해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영국 출신의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가 송중기 씨의 연인일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이후부터 이 여성에 대한 온갖 풍문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확인되지 않은 억측들이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인데요. 열애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송중기 씨가 해외 스케줄을 마치고 여자친구와 동반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영상과 사진이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누리꾼들은 당시 여성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등을 언급하며 현재 임신 중이다.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추측을 제기했고요. 그녀의 10년 전 사진까지 꺼내서 이전 연인의 아이를 둔 싱글맘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중기 씨의 소속사 측은 교제 사실 외에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송중기 씨 연인을 둘러싼 과도한 관심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SNS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요즘엔 스타들의 사생활도 공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들을 업고 눈 덮인 한라산을 오르는 사진을 공유한 이시영 씨는 누리꾼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들을 업고 등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과 더불어서 일각에서는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이후 개인 채널에 관련 영상을 게재한 그녀는 아들의 컨디션과 의사를 존중하며 산을 올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다음엔 아이와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낮은 산을 등산하겠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은혜 씨는 한 교회 모임에 참석해 간증하는 영상이 확산돼 엉뚱한 구설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요. 윤은혜 씨가 마이크를 들고 두 팔을 뻗은 채 통성 기도를 하는 모습이 담겨졌는데요. 이러한 모습에 이질감을 느낀 일부 누리꾼들이 무섭다, 기괴하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과거 윤은혜 씨가 한 드라마 촬영장에 목사를 초대해서 스태프와 출연자와 함께 예배문을 낭독한 일화를 거론하면서 종교에 너무 심취한 것 아니냐, 종교를 강요하는 것 같다는 비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은혜 씨의 소속사 측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의 예배 강요는 말도 안 된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했습니다. 스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들의 사생활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평가하며 나아가 무분별한 억측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타의 삶에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연예가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의 궁금증을 파헤친다. 왜 떴을까? 배우 고나철, 강한 영웅. 야, 헛짓거리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 약한 영웅 클래스 1과 빈센조 등에 출연한 배우 나철 씨가 설날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건강이 악화돼 치료를 받다 향년 36세로 눈을 감았는데요. 23일 유족과 지인의 슬픔 속에 발인이 엄수됐고 생전 고인과 인연을 맺었던 김고은, 이동희 씨 등이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승기 연인 이다인, 복귀.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를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항상 행복에 큰 초점을 두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이승기 씨의 연인 이다인 씨가 새 드라마 출연을 검토 중입니다. 남궁민, 안은진 씨가 캐스팅돼 화제가 된 드라마 연인의 출연을 제안받은 건데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연인의 사랑과 고난을 겪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릴 이 드라마에서 이다인 씨의 출연이 성사될 경우 6.17 역을 맡은 안은진 씨의 친구 경은의 역을 맡게 됩니다. 다음 작품은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주어진 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드라마 앨리스 이후 3년간 활동이 뜸했던 그녀의 활약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연휴 극장가 홀린 이 영화. 우린 할 수 있다.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만화 슬램덩크. 원작 만화를 기억하는 30, 40대의 꾸준한 호응 속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연휴 극장가를 사로잡았습니다. 태섭군? 여긴 태섭군의 무대입니다. 전국 재패를 꿈꾸는 북상고 농구부 5인방의 꿈과 열정, 멈추지 않는 도전을 그린 영화로 90년대 원작을 본 슬램덩크 세대들에게는 향수를. 저희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중학교 때로 갔거든요. 그곳에서 저를 기다려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MZ세대들에겐 뉴트로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는 전설적인 회차로 기록된 산항공구와의 경기를 손에 땀을 쥐도록 그려냈고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용도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많이 봤어요. 원작에서 상대적으로 서사를 덜 부여받은 캐릭터 송태섭을 화자로 삼아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자막판과 더빙판이 따로 개봉하면서 두 가지 버전의 다른 매력을 즐기려는 N차 관람도 계속해서 이어지며 200만 관객 이상의 흥행도 점쳐지고 있죠. 다음에는 또 어떤 키워드가 연예가를 들썩이게 할까요? 지금까지 궁금한 키워드 왜 떴을까였습니다. (1월) 극장가에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떠오른 슬램덩크. 이제 원작 만화를 모르던 세대까지 아우르며 팬덤형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얼마나 놀라운 기록들을 써갈지 기분 좋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연예 뉴스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